네, 안녕하세요. 활짝건축 아카데미의 김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명 원룸이라고 부르는 건물을 건축법에서는 다가구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처럼 1층을 필로티로 하고 2, 3, 4층을 주거의 용도로 쓰고 있다면 이 건물은 다가구인가요? 다세대인가요? 정답은 다가구도 될 수 있고 다세대도 될 수 있다입니다. 이 이미지 하나만으로는 이 건물의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 파악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개의 용도를 나누는 법적 기준. 그리고 세금의 관계인데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뭐 세무사나 공인중개사가 더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잘못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세금에 대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법적 기준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용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차이를 쉽게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면 소유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건물 전체를 한 사람이 소유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랑 같은 개념처럼 세대별로 소유자를 달리해 가지고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소유의 단위가 건물 전체이냐 부분이냐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자꾸 가구와 세대의 단어를 자꾸 이렇게 혼용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이 차이를 아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뭐 용어 정의에서 뭐 공동주택, 뭐 단독주택, 가족의 구성원 뭐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구분하지 않고 세대랑 가구가 둘 다 비슷한 개념이고 하나의 그냥 주거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거의 단위로 다가구 주택은 그냥 가구라고 말하고 다세대 주택은 세대수로 말한다. 세대로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로 이제 소유의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규모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규모의 기준. 다가구 주택은 3계층 이하로 설계를 해야 되고 다세대 주택은 4계층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 3, 4, 5층에서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할 때 다가구 주택은 주거의 용도가 3계층 이하, 주거의 용도가 3계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4계층이어야 되니까 만약에 다가구 주택인데 4개의 층을 다 이용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다가구 주택이 아닌 겁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만약에 이거를 용도, 건축물례장상의 용도로는 다가구 주택이 돼 있는데 직접 가보니까 4계층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거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계층으로 허가를 받고 한 층을 불법 증축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필로티는 제외합니다. 필로티를 제외한 3계층 주거의 용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 층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상가를 내주고 나머지 3계층을 주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복합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따지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주거로 사용하는 층이 3계층이냐
4계층이냐의 차이입니다.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동일합니다. 200평 기준이고요. 가구와 세대수는 원래는 둘 다 19세대 이하였는데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다세대 주택은 세대수가 제한이 없는 걸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한적으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30세대 이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사업 승인 대상에 해당돼 가지고 이 승인을 받는데 법적으로 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받으려면 거의 29세대 이하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일조권과 채광창 뭐 이런 일조권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건 제가 추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적용을 받는 거고, 도로 끝이냐 도로 중심선이냐는 차이는 만약에 정북 방향으로 우리가 건물을 이격을 해야 됩니다. 도로고 얘가 만약에 대지일 경우에 정북 방향으로 건물을 이렇게 이격을 시켜야 되는데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도로의 끝선인 거고 다세대 주택일 때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이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다세대 주택이 건물을 규모를 만약에 정하는 데 있어서 까다롭다, 제한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세모로 표시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지자체에 있는 기준을 확인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천안시, 평택시, 뭐 안양시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채광창과 인동간격은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보니까 단독주택으로 사용되는 이 다가구 주택은 해당이 없고 다세대 주택이 해당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후에 이거는 자세하게 뭐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공지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을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이격을 시켜서 피난 통로나 이런 통로, 어떤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기준인데, 다가구 주택은 0.5m 이상인 거고 다세대 주택은 한 1m에서 4m 내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다세대 주택이 조금 더 많이 이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차장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산정하는 기준이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가구당 한 대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6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한 대 이하였거든요. 뭐 0.7대, 0.6대 이렇게 해서 주차 대수를 최대한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게끔 했었는데, 지금에는 이게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이 계산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한 대 이상 설치하라고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본을 보시고 다음에 전에 보여줬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봤던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에 봤던 내용 중에서 다가구와 다세대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3계층이냐 4계층이냐 이 차이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둘 다 이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주거 용도가 3계층일 때 다가구도 될 수도 있고 다세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관 또는 평면으로는 구분해서는 안 되고 꼭 건축물 대장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필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3계층과
4계층으로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이게 총 5층 건물이잖아요. 5층 건물인데 주거의 용도로 만약에 2층, 3층, 4층, 5층을 다 사용하고 있다면 다가구는 안 되고 다세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4층짜리 건물은 판단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5층짜리 이 4계층을 사용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냐 다세대냐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하 4층 정도의 규모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4층, 5층으로 돼 있어도 불법으로 증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외관상 4계층 했으니까 다세대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4계층이니까 다세대라고 일단은 생각하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건축물 대장상에도 다세대로 나와 있구나 라고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상에서는 다가구라 써 있으면 이거는 불법으로 증축되어 있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잘못 확인했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물의 규모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설명을 드리냐면,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냐 결국은 설계할 때 이 두 개를 조금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19세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19가구 이하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9가구는 말 그대로 19대의 주차장이 주차 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차 대수. 근데 19대가 들어가려면 이게 주차 구획이 2.5에 5m인 거고 이 폭이 6m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간격이 기본적으로 16m인 거고, 위로 얼마나 이 땅이 얼마나 넓냐에 따라서 주차장에 들어가는 대수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19대가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0대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가구 수가 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막 지하로 이렇게 파서 하면 된다, 지하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 땅이 좁은 땅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 램프의 길이도 산정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기에는 부족한 땅이 됩니다. 좁은 땅은. 그런 좁은 땅에서는 지하 주차장은 어렵고 지상 1층에서 웬만하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지상 1층에서 주차 대수가 몇 대 나오냐에 따라서 가구 수가 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조건은 일반 주거지역, 일반과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1조건 사선 제한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선 제한을 걸게 되면은 이 규모가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준을 보고 건물의 규모가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뭐 다른 복합적인 용도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차장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이 건물의 규모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 지자체마다 주차 대수 산정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가구와 다세대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하지만 주차장 산정에 있어서는 같은 맥락으로 산정을 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와 천안시가 있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눴지만 다가구를 제외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다가구를 제외해서 이 공동주택에서 산정하는 주차장 대수에 맞춰서 다가구 주택도 산정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내용이 달라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지만 단독주택도 여기는 87제곱미터당, 여기는 90제곱미터당 또 다르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내용 자체가 딱 글만 보더라도 다르잖아요. 여기 뭐 1.2대 산정된 주차 대수 또는 세대당 한 대 중 많은 대수다 보니까 그냥 세대당 한 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은 대수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뭐 0.4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대. 세대당 한 대. 4세대면 주차장도 4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세대당 한 대가 되면 의미가 없긴 하지만은 반올림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반올림에 대한 개념은 공동주택 플러스 다가구는 올림을 합니다. 1.4대라고 하죠. 1.4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한 대만 하면 되는데,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은 1.4대를 그대로 올림해가지고 소수점짜리 뭐 그런 거 없이 2대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주차장을 선정하면 되는 거고, 일조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9m의 기준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지 경계선이에요. 대지 경계선이고,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건물에서 9m 이하 부분은 1.5m를 이격해야 됩니다. 9m 이하 부분은 1.5m를 이격한 다음에 나머지 9m 초과 부분은 2분의 h만큼 이격을 하라는 건데, 일단 9m를 이격했으니까 2분의 h니까 4.5m만큼은 이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여기는 1.5m 이미 이격을 했으니까 3m만 더 이격하고, 나머지는 이제 1대 2의 사선으로 건물이 사선 제한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감안하시고 영상을 한 번 더 시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23년 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원래는 이게 9m, 지금 현행법에는 높이 9m까지는 뭐 1.5m 이격하고, 그 다음부터는 3m 이격한 다음에 1대2로 사선을 그어야 된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뀐다, 앞으로 바뀔 예정이다라고 해서 하나의 공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9m가 아니라 10m로 바뀐다는 거예요. 10m. 원래는 333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3.3, 3.3, 3.3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뭐 이거는 10m 내외에서 층고를 서로 조절할 수 있는데, 왜냐면 이게 뭐 예전에 보면은 층간소음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 단열재를 막 여기다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두께도 210 mm, 콘크리트 두께도 210mm 이상 해야 된다 막 하면서 법적으로 이 두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층고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 천장고가 우리가 원하는 천장고가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층을 만들어도 너무 빡세다. 3층을 만들게 되면은 조금은 애매한 불편한 건물이 나오니까 이걸 조금 개선해서 우리가 10m까지 개선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 지금 이제 5월에 공포를 해가지고 11월에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11월부터는 이 법 10m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건물을 일격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이 북측 인접 경계선에서 이격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뭐 근데 이건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높이에 대해서 북측 땅
북측에 있는 땅과 레벨 차이가 있으면 그 레벨 차이에 따라서 또 가중평균하는 값이 다르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일조권에 대한 내용만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다 상이하다라고 했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북측 정북 방향의 도로 끝선에서부터 아까 1.5m, 뭐 9m 초간 부분은 4.5m, 뭐 1대2 비율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설계하거나 일반 건축물도 똑같아요. 북측에 일조권에 적용되는 지역지구에서는 북측에 도로가 있을 경우에 이점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부동산에서 많이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만약에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을 할 경우에는 도로의 중심선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같은 이격거리여도 이만큼 손해보는 양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까 설명드린 거니까 다세대 주택이 조금 더 제한 폭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비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